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강의로 이제 장자 여러구 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부터는 장자 어부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장자 여러구에는 백혼무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또 열자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열자라는 이름은 익숙하신 분들 계시죠? 열자의 본명이 여러구입니다. 그래서 열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좀 첫째로 그 보존된 텍스트가 많지 않아요. 둘째로 이렇다 할 보증인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 보증의 문제는 보증인의 문제 이건 굉장히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일상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 했을 때 생기는 신뢰가 보증입니다. 누구를 안다는 거는 누구랑 이제 관계가 있다는 얘기겠죠. 관계가 없으면서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관계가 무척 적은데 관계가 많은 것처럼 부풀리는 사례도 있고요. 사기꾼들이 이런 수법을 잘 씁니다. 이런 수법에 저희가 이렇게 혹하는 경우도 왕왕 있죠. 제가 이제 공자와 안회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안회는 자기 이름으로 남긴 텍스트가 하나도 없어요. 31의 요절했기 때문에 텍스트를 남길 시간조차 부족했을 겁니다. 이제 왕필 같은 경우에는 안회보다 이른 나이에 24세 요절했는데 왕필은 역사에 다시 없을 명문장들을 남기지 않았냐. 왕필의 노자주, 또 왕필의 주역주. 이건 진짜 놀랍기는 하죠.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왕필은 이 중국 철학사를 통틀어서 뭐 중국사 전체를 제가 볼 때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제 이 인문학적으로 왕필 같은 천재는 있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중요한 거는 안회랑 왕필은 이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안회랑 왕필이 살았던 시대 자체가 달라요. 예. 안회가 살았던 때는 그 공자 시대 때는 종이고 붓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논어라는 텍스트도 원래는 그게 전부 이제 주간에 쓰여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도덕경도 뭐 주간본도 있고 이제 후대에 백서본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보문고에 가시면 이제 책장에 꽂혀 있는 고전, 동양 고전들 그 100이면 100이 다 마찬가지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제 편집된 것들입니다. 그거는 고대 문헌일수록 이제 편집의 정도도 더 심하겠죠. 물론 그걸 최대한 원본에 가깝도록 계속 복원하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있어 왔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다 그래요. 이제 논어라는 거 그 공자의 작품이 아닙니다. 공자와 공자 제자들이 나눴던 일종의 대화록이죠. 또 공자와 당대 사람들이 나눴던 이제 대화의 목록입니다. 공자 당시의 교육이라는 거는 대개 이제 면담의 형태였단 말이에요. 이제 뭐 거의 뭐 1대1 상담이죠. 그런데 공자와 제자들 또 공자와 당대 사람들이 나눈 대화를 후대 사람들이 편집해서 기록해 놓은 게 그게 바로 논어입니다. 도덕경, 장자, 묵자, 한비자, 뭐 맹자 아무튼 여러분들 아시는 그 모든 고대 문헌 다 마찬가지. 내가 읽는 이 텍스트가 결코 이게 원본이 아니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한 거는 우리가 또 자유로운 해석을 이렇게 개진할 수도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게 다 만약에 오리지널이다. 그러면 이제 오리지널에다가 우리가 해석을 가미하는 거는 그거는 좀 이제 늘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얘기가 좀 샜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안회를 우리가 공자의 버금가는 아성이라고 그렇게 추존을 하잖아요. 원래 아성은 맹자가 아니라 안회예요. 안회. 물론 이제 논어나 이제 공자가어나 계속 이제 안회가 등장하긴 하죠. 논어에도 안연편이 있고, 근데 안회가 독자적으로 남긴 말이나 어록이나 텍스트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사실상. 근데 우리는 또 안회를 아성이라고 부르고, 근데 그 이유는 사실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공자라는 사람이 안회를 좀 특별하게 유독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안회는 인하다. 안회는 자족할 줄 안다. 뭐 안회가 죽었는데 나 혼자 더 살아서 내가 뭐하냐. 진짜 내 제자라고 할 만한 거는 그래도 안회 전원뿐이다. 안회야말로 정말 배우기를 좋아한다. 이 논어 전체를 통틀어서 진짜 공자한테 욕을 한마디도 안 얻어먹는 거는 그 안회가 유일합니다. 예? 전부 제자들이 다 공자한테
칭찬도 듣지만은 쿠사리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안회를 띄우는 거예요. 우리는 안회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잘 아는 게 없죠. 근데 공자가 안회를 띄우기 때문에 예컨대 그 이번에 노벨상 받으신 한강 작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봐요. 한강 작가가 어디 인터뷰하면서 최근에 누구 책을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누구의 책을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고 사서 보는 거랑 이게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왜? 한강이 이 책을 보증하기 때문에. 안회도 마찬가지죠. 공자가 보증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회를 띄우는 거예요. 아성으로. 그럼 공자는 누가 보증하죠? 그것도 중요한 문제죠. 공자는 누가 보증하죠?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공자 배우면 그 뭐 도덕 선생님이 공자를 보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교사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까? 공자 누가 보증해요? 물론 이제 공자 같은 분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보증인을 가진 분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정적인 건 사마천이란 말이죠. 사마천이가 사기에서 공자를 세가로 편입을 시키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리고 한무제가 이제 그 당시에 또 시대적인 배경 자체가 한무제가 이제 유학을 국학으로 채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증인 얘기가 왜 나왔죠? 보증인 얘기가 왜 나왔어요? 아무튼 이 여러구라는 건 열자의 본명이 여러구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열자는 이제 노자와 장자의 그 사상적인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고대 도가 철학의 핵심 인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열자는 좀 뭐랄까 무척 좀 웃긴 분이에요. 웃기다는 표현보다는 그 표현이 좀 그러네. 웃기다기보다는 아무튼 엄청 재밌는 분이에요. 그 열자를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유머나 위트나 이런 게 어떤 부분에서는 장자보다 한 수 위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 철학 전공자들끼리는 노자하고 장자의 차이를 입세간이냐 출세간이냐 이제 그렇게는 되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입세간이냐 아니면 출세간이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 입세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이 세간으로 들어간다는 거니까 세간을 염두에 둔다 그런 말이에요. 노자라는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노자 철학은 이게 입세간적인 철학이에요. 그래서 도덕경에는 사실 정치 철학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근데 장자는요. 장자는 상당히 출세간적인 철학이에요. 장자는 세간을 초월해버려요. 그걸 출세간이라고 그래요. 장자 첫 편을 여러분들 딱 펴시면 이 소요유를 딱 펴면 처음에 나오는 게 붕새잖아요. 붕새. 그 곤이라는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붕새로 변화한 다음에는 저 멀리 구만리 상공으로 우주로 날아가 버리죠. 나는 내 철학적 사유를 세간으로 국한시키지 않겠다 하는 게 그런 어떤 장자의 강한 의지가 표명된 게 그게 그 상징물이 바로 붕새란 말이에요. 근데 열자는 이 입세간의 노자와 출세간의 장자 요 사이를 이 사이를 아주 그 줄타기를 하듯이 아주 왔다리 아주 아슬아슬하게 하는 그런 철학이란 말이에요. 열자 철학은. 그래서 사실 도가 철학의 진짜 정수는 그건 도덕경도 장자도 아닌 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전공자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되게 자기 전공이 열자인 분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아니 저도 그 말에 근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이 입세간과 출세간의 중용적 관점을 지향하는 게 열자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열자의 비애가 있다면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존되는 텍스트의 분량이 이제 비교적 적다는 거. 그다음에 둘째는 명확한 보증인이 없는 것.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열자는 비교적 뜨질 못했다 그겁니다. 우리가 영화도 보면 왜 참 재밌고 참 진짜 멋진 영화인데 그 세간에 잘 알려지지 못한 그런 이 숨은 보석 같은 영화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노자 장자 같은 경우에는요. 사마천이가 노자 한비 열전에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노자 장자는 누구도 부정을 못할
보증인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열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좀 기억하시면 좋을 거는 강의를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죠. 이제 첫째로 열자는 도가 철학의 어쨌든 대표 사상가고, 둘째로 열자의 본명이 여러구라는 거, 그다음 셋째로 열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보존되는 텍스트가 좀 빈약하다는 거, 넷째로 열자는 명확한 보증인이 없다는 거, 그리고 다섯째는 그래서 열자의 실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있다. 열자가 실존 인물이 맞냐 아니냐, 뭐 열자가 후대의 위작이냐 뭐 아니냐 하는 문제들이 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장자 열어구에는 백혼무인과 열자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앞으로 장자에 계속 간간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에서 보통 백혼무인하고 열자는 사제지간이에요. 백혼무인이 열자의 스승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다 판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그냥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장자는 이야기니까 이제 뭐 때로는 제가 뭐 이야기꾼의 역할을 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아무튼 그 하루는 이제 열자가 제나라를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근데 가다가 중도에 발길을 돌려요. 제나라에 도착하기도 전에 중간쯤 가서 이제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그 우연히 해골물을 마시고 이제 동굴에서 발길을 돌렸던 원효 대사처럼 열자도 뭔가 그 길에서 가던 중에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제나라의 수도가 이제 임치란 데거든요. 임치. 근데 그 임치에 보면 그 이제 뭐 중고등학교 역사나 이런 시간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직하학궁이라 그래서 당대 최대 규모의 어떤 그 아카데미아, 그 어떤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싱크탱크가 있었다 그래요. 예, 그 제나라라는 데가 굉장히 문화적으로는 그 나라 자체도 아주 그 춘추 전국 시대 통틀어서 굉장히 아주 나라 자체도 강대국이었고, 그 제나라 환공이 이제 최초의 오패잖아요, 그죠? 춘추 오패 가운데 아무튼 최강대국이면서도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뛰어났던 나라가 제나라란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직하학궁이라는 이 아카데미아, 이 학자들을 위한 아무것도 어떤 대가나 이런 걸 요구하지 않고 뭐 성과를 내라 이런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줬던 그런 기관이에요. 직하학궁이라는 거는 그 학자들한테. 예, 아무튼 요새는 그런 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좀 어디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좀 그렇게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공부해서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 열자가 제나라로 그 당시에 이제 향했던 게 혹시 그 직하학궁에 참여를 하려고 향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게 뭐 장자라는 책은 아무튼 전체가 허구기는 하죠. 근데 그래도 이제 이런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전제로 후대 도가들이 열자의 행선지를 제나라로 설정했던 건 아닐까, 이런 재밌는 상상도 제가 해봅니다. 제나라로 가던 열자는 중도에 돌아오면서 그 길에 자기 스승 그 백혼무인을 만납니다. 백혼무인이 묻죠. 너 제나라에 간다고 그러더니 여기서 뭘 하고 있냐 하니까 열자가 제가 좀 놀라서 그냥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백혼무인이 뭐 때문에 놀랐니? 그러니까 열자가 제가 제나라로 가면서 한 10집 정도 되는 찻집에 들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 한 5집 넘는 찻집에서 다른 손님들을 다 제쳐두고 저한테 제일 먼저 차를 갖다 줬습니다. 하니까 백혼무인이 뭐 그런 걸 갖고 놀라고 그러냐 하니까 열자가 아무래도 제가 수양이 덜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죠. 열자의 말이 계속 이어지는데 열자가 그래요. 제가 찻집에 들어갔을 때 찻집에 많은 손님이 있었다 거야. 근데 그 중에는 뭐 노인들도 있었고 딱 봐도 부티나고 귀티나고 이런 부자 귀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찻집 주인들이 그 사람들을 다 제끼고 저한테 제일 먼저 차를 내다 주더라 그거죠. 그 이유는 제 내면의 성실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겉으로 뭔가 위엄을 내뿜고 광채를 발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압했기 때문이다 그거죠. 제가 같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들 마음을 억압했기 때문에 찻집 주인은 저 때문에 먼저 온 손님들이나 나이 많은 노인들마저도 가볍게
여겨야만 했습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 그 노인들까지 다 제껴버려야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열자가 자기 스승한테 이거는 좋은 징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열자가 계속 말을 하죠. 무릇 다방의 주인이란 차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는 사람이야. 그죠? 근데 차를 팔아서 얻는 이익은 적고 차를 팔아서 얻어지는 권세는 가볍다 그거죠. 근데 군주라는 거는, 임금이라는 거는 나란 일을 잘 해나가려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나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혜는 끝이 없고 나란 일로 얻어지는 권세란 무겁습니다 그거예요. 지금 다방 주인도 저한테 차를 먼저 갖다 줄 정도가 되면, 그렇게 내가 뭔가 겉으로 이렇게 뿜어내는, 뭐라 그래요? 뭐 아우라가 있다면, 군주는, 군주도 다른 사람들 다 제껴두고 나한테 온갖 거를 시킬 거 아니냐 그거예요. 내가 제 나라 가면 제 나라 왕이 나한테 온갖 거를 다 시킬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또 온갖 지혜를 짜내라고 요구할 거다 그거죠. 그리고 나한테 모든 나란 일을 나한테 맡겨서 내가 공을 세우기를 바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놀랐던 것입니다 하고 열자가 자 스승한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이제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우리가 뭐 요즘 좀 웃기는 상상이지만 이제 요즘 시대로 이제 이 얘기를 한번 갖고 와보자 그거죠. 예컨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뭐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에요. 뭐 방송인일 수도 있고 뭐 정치인일 수도 있고 뭐 오늘날에는 뭐 인플루언서나 뭐 유튜버나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좀 알려졌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어느 날 내가 스타벅스에 들어갔는데 가게 사장님이 줄 서 있는 사람들 다 제쳐두고 내 주문을 먼저 받아. 그 막 차값도 안 받는데 그냥 가시래. 다음날 또 EDI에 갔더니 거기 사장님도 똑같이 그래. 그 다음 주에 이제 탐탐에 갔더니 거기도 그래. 그 며칠 있다가 또 할리스 갔더니 거기도 그래.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막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그럴 것 같으세요? 열자는 이런 상황에서 몹시 놀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자가요, 열자가 오늘 이거 지가 놀랐다고 할 때 이 경자, 이 놀랄 경자잖아요. 우리가 보통 놀랄 경자라고 많이 그냥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놀라는 경자냐면요. 이게 진짜 정말 막 위험하고 다급하고 그래서 막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두려워지는, 그렇게 놀라는 경우에 이 경자를 쓰는 거예요. astonish, 그죠?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거는 그 별로 사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대학에도 보면은 왜 증자가 신목소신은 십수소신이 기어모라 그런 말 나오죠. 열 눈이 나를 바라본다는 거는 앞으로 열 손가락이 나를 가리킬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 삼엄함이요 이런 대목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튀어서 세상에 알려지고 어디서 날 막 스카우트 해가고 이런 게 그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 그게 사실 몹시 놀라고 두려워해야 좋을 상황이다 그런 얘기예요. 열자가 그 근거로 되는 게 뭐죠? 내 내면이 지금 성실하지 못하단 거잖아요. 내 내공이 부족해서 내 빛이,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뛰어남이나 훌륭함이나 이런 게 밖으로 줄줄줄 새 나가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 도덕경에 보면은 그런 대목 나오죠. 왜 새끼때 폐기문으로 시작하는, 여기부터 새끼때 폐기문, 그 구멍을 막고 그 문을 닫는다 그 소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좌기의 해기분, 그 날카로움을 꺾고 그 구분을 해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화기광 동기진, 그 빛을 누그러뜨려서 그 세속에 같아진다 이런 이야기. 시위 현동, 이걸 일러서 뭐라 그래? 시위, 이를 일러서 현동이라고 한다. 현동이라고 한다. 이 현동이라는 게 이게 이 어떤 현묘함 같음이라는 게 이게 공자식으로 말하면 이게 화이부동이란 말이에요. 화이부동. 화이부동이란 말이죠. 조화를 이루되 지나치게 밀착해서 당파를 만들진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일단 당파라는 건요, 당파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분열을 뜻하는 겁니다. 네 편, 내 편 가르는 게 당파잖아요. 사람이 당파를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개성이 사라집니다.
균일함을 강요받게 되고요. 아무튼 그 외에도 이제 이 붕당의 폐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조선조 500년을 그리고 지금 사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이 붕당의 폐해라는 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파를 만들어서 당쟁을 벌이고 그런 게 얼마나 소모적인 일입니까? 생산적이지 못하고. 근데 아무튼 노자에서 구멍을 막고 문을 닫는다는 거는 나의 뛰어남, 훌륭함, 나의 빛남이 새어나갈 그 구멍을 막고 그 문을 닫는다 그 소리야. 날카로움을 꺾어서 구분을 해소한다는 거는 내 뛰어남, 훌륭함, 나의 빛남을 눌러서 세상에 이게 분열이란 말이야. 세상의 분열을 해소한다는 게 세상의 분열을 방지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를 눌러서. 예. 세상에 분열이 생기는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튀는 순간 나한테 달라붙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리가 형성이 돼요. 무리가. 그때부터 이제 슬슬 이제 깡패처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무리가 형성되면. 그리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무튼 당파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 소리예요. 내가 튀는 순간. 그 당파가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편이 돼요. 그 당파가. 우리 편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남의 편도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러다 우리 편은 이제 아군이 되고 남의 편은 적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이분적인 그 흑백 논리로 빠져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자신의 빛을 발광하는 게 아니라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그게 모두가 같이 살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그게 좋은 길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 구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앞에서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유튜브 이게 온라인 강의잖아요. 그래서 강의가 너무 늘어지면 이제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힘드시니까 사실 저는 괜찮은데 이제 듣는 분들이 괴로우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괴로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셔가지고 아무튼 여기서 지금 한번 오늘 끊고 다음 강의에 이제 백혼무인과 열자 이야기를 좀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여러 구 편을 끝내고 그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그 어부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요새는 어떻게든 튀질 못해서 안달이 난 것 같다. 전부가 그런 세태를 좀 마주하게 됩니다. 세태만 탓할 건 아니죠. 일단 튀어야, 일단 튀고 봐야지 우리가 성공의 어떤 길을 순조롭게 모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리네 의식도 좀 반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꼭 튀는 게 성공의 지름길인 것처럼. 누가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저기 일단 유명해지라? 그러면 당신이 똥을 싸도 사람들이 당신을 환호하고 열광할 것이다? 미친놈이죠. 똥을 왜 쌉니까? 튈래도 좋게 튀는 거지. 그랬을 때 성공의 기준은 저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노장이 담지한 한 가지 유의한 함의는 저마다가 규정하는 성공하고는 무관하게 우리가 각자가 서로가 어떻게든 튀려고 그러는 거는 그게 적어도 이 세상이 딴 건 몰라도 편안해지는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열의 종식은 유력함에서 오질 않습니다. 오늘 자꾸 제가 이제 도덕경을 좀 인용을 하게 되는데 노자도 같은 얘기 하죠.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지만 자신을 아는 자는 명철하다 그러죠. 남을 이기는 자는 유력한 사람이지만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유력함과 강함의 차이란 말이에요.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의 가장 유의한 특성이 뭡니까? 진짜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그 겸손이에요, 겸손. 힘으로 통일시키려는 그거는 분열을 끝내는 좋은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겸손할 수 있다면 사실 가장 좋겠죠. 근데 서로 겸손할 수 없다면, 그게 어렵다면 어느 한쪽이라도 겸손한 것이 분열을 종식하는 진짜 지름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과 저희 제갈건 채널의 여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내 빛을 어떻게든 바라고자 하는 그런 발광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단 내 빛의 조도를 좀 스스로 조절함으로써 내 빛의 조도를 내가 극복함으로써 세상의 순환적 중용에
저희가 함께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다음 주에 오늘 못다한 백혼무인과 열자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